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무려 아들 둘을 이혼시킨 6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아무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요. 제가 당한 일은 해도 너무한 일이죠. 15년 전 애들 아버지를 이른 나이에 보내고 악착같이 벌어 새아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효자라 누구 하나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애들 키워보겠다고 보험도 하고 식당도 하다가요. 동네 지인과 개업한 청소업체가 대박이 나서 좀 살만해졌습니다. 큰딸은 오랜 고시 생활을 하다 몇 년 전 노무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건설회사에 들어갔고요. 남편이 병상에 들어누웠던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애들 공부를 신경 써줘야 할 때부터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누어 본 적도 없고요. 큰딸이 무뚝뚝한 편인데요. 그래도 장녀 역할을 제대로 해줘서 저 대신에 남동생을 잘 돌본 덕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자기 누나를 더 무서워하고 함부로 이야기도 못할 정도니까 큰딸이 부모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큰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큰딸이 시집을 못 간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저는 한 번도 결혼을 독촉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살았던 만큼 큰딸도 해야 할 일 이상을 하며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몇 해 전 넌지시 자긴 어쩌면 결혼 안 하고 내내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 괜찮은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이야 결혼 못하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라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혼자 늙어갈 것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자기 능력이 되니 크게 걱정도 없었고요. 바람이라면 더는 큰딸이 걱정할 만한 일 없이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큰딸 덕을 크게 봤네요. 큰딸이 그렇게 결단력 있게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주저앉는다는 말이 우리 집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얼굴도 예뻐 보는 사람마다 연예인이 아니냐고 칭찬에 마다않던 첫째 며느리를 저는 복덩이라고 했습니다. 무뚝뚝한 큰딸과 달리 사근사근하고 애교 있는 며느리를 보고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했어요. 큰딸이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큰돈을 보내 기쁘게 한다면 며느리는 직접 저를 데리고 다니며 즐겁게 해줬어요. 효도의 방식이 전혀 다른 딸과 며느리가 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첫째 며느리 생일에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목걸이 하나를 해줬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앞으로 딸이라 생각하겠다면서요. 나는 내 딸이 어렵고 귀에 설거지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 온 며느리 부려먹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되시나요? 어느 날인가 첫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한 번씩 저를 불러 밖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곤 했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데이트 가는 날이라고 동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스카프 예쁘게 메고 갔던 날이었죠. 애들 데리고 한 번씩 외식했던 아구찜 가게에서 만나 밥을 먹던 도중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태껏 여자친구가 있냐 물어도 있어도 없다고 하던 놈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정말 깜짝 놀랐죠. 내심 자기 일도 잘하고 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도 행여 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말도 못 꺼냈었어요.
근데 때마침 너무 늦지도 않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봐. 엄마는 누구든 네가 좋다면 환영이야. 정말? 그럼 너랑 살 사람이니 네 마음에 들면 됐지. 엄마는 네 안목 믿어. 그러면 다행인데 엄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할지도 몰라. 왜? 무슨 문제 있어? 나이가 많아? 아니야.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리고 예뻐. 친구들은 사진 보고 부러워 난리지. 근데 왜? 그게 그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셔. 어렸을 때 화재로 돌아가셨대. 뭐? 저는 아들 말을 듣고 아들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어디 흠인가요? 저도 아버지 일찍 여의고 자랐어요. 사고로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라고 해서 걱정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들 마음도 알죠. 보통 부모가 없는 아이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사고 후에 이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대학까지 갔다고 해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도 있어서 이모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네가 생각했을 때 흠이 부모 하나 없는 거라면 그건 흠도 아니라고 했죠. 아들이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한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아들이 직업도 그렇고 인물도 뭐 하나 빠지진 않아요. 아들이 빼어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제 눈에는 TV 속 연예인보다 더 멋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우리 아들과 자신이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해 거절했나 봐요. 너도 아버지 없이 잘 자랐지 않니? 부모 없다고 다 막 크는 거 아니다. 이모 밑에 자라서 자기가 가진 재주로 대학까지 갔으면 잘 큰 거야. 일단 데려와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아들이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 아들도 그런가 싶어 저한테 면목이 없다고 느꼈겠죠. 제 말에 아들이 곧장 날짜를 잡아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쁘다 하기에 제 눈에 안경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연예인이 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얼굴은 조망만한데 그 안에 들어찬 눈, 코, 입이 다 크더라고요. 보면 그저 예쁘다, 너는 왜 그렇게 예쁘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거기다 키도 크고 늘씬합니다. 그런 게 연예인이지 뭐예요.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씨도 어찌나 곱고 착한지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첫 만남에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받는 카네이션 말고는 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쁜 꽃을 하나를 안겨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성현 씨가 어머니 꽃다발 받아본 적은 없을 거라고 하셔서요. 아유, 너무 예쁘다. 처음 받아봐. 이 녀석들이 그런 센스는 없어 또. 앞으로 제가 많이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또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예쁜지요. 저는 첫째 며느리를 보고 나서 TV 속 아나운서가 다 부럽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는데 저는 걔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좋았습니다. 듣자 하니 사연도 참 딱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옆집에서 난 불이 옮겨부터 집이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자다 반사적으로 마당으로 몸을 피한 덕에 혼자 살고 가족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13살이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이모 집에서 살았던 것이죠. 한동안은 부모를 두고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병원도 오래 다니고 이모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키워준 이모 부부가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모 부부는 첫째 며느리가 대학 갈 쯤에 첫째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멀지만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어렵사리 참석해달라고 청하니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는 이미 가족이 된 양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참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예약한 한우 갈비집에 간 날이었어요. 거기서 큰딸이 아는 사람과 마주친 겁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에요, 여긴? 어쩐 일이긴 밥 먹으러 왔지. 우리 장모님 생신이라. 저는 남동생이 곧 결혼해서 그 전에 가족끼리 밥 먹으러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윤지 동생이라 그런지 닮았네. 잘생겼어요. 왜? 우리 올케야. 그래? 근데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초면인 것 같은데. 그런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서요. 예뻐서 TV에서 봤나 했나 보다. 어디 결혼식장에서 본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 많이 했대. 그런가? 네 말대로 예뻐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께서는 좋으시겠어요. 네, 좋죠. 아무튼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간다, 윤지야. 그 후에 아들이 첫째 며느리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 일은 금세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성현이 결혼식 좀 더 미룰 순 없나?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날 잡아서 예식장 계약 다 했다더라. 걔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놓치기 싫어서 그렇지. 애를 봐라. 어디 남자애들이 가만히 두게 생겼든? 나는 그래도 한 1년은 더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도 그날 애 보고 괜찮은 것 같다고 했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닌데 그냥 좀 그래. 너무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 들여 겪어봐서 안 좋을 건 없잖아. 애가 제대로 된 가족이 없이 자라서 그런지 결혼을 하려거든 얼른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하고 아무리 잘 먹여주고 키워줬다 한들 얼마나 외로웠겠니. 나도 전에 결혼은 좀 이르지 않냐 했다만 쇠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었을 때 하고 싶다더라. 큰딸은 워낙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편이라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시간을 오래 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실패를 해본 적도 없고 제 동생이 섣부르게 결혼하는 것 같아 걱정됐던 거죠. 결혼 문제가 아니라면 직접 이야기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 문제라서 동생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늘 큰딸의 의견을 따랐지만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은 아들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결국 순탄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저나 아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자라 부모가 없는 건 흠도 아닌데 제 아들보다 더 좋은 집에 시집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죠. 아들을 결혼시키니 좋은 것은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버이날도 형제가 제각각이었거든요.
어버이날에 날 잡아 식사를 하거나 명절이면 함께 여행을 갔어요. 작년 설에는 다 같이 푸켓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애들 결혼시키고 손자 며느리 데리고 가족여행 가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 결혼시키고 첫째 아들 밑으로 손주만 생기면 저는 더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우연히 첫째 며느리를 만난 겁니다. 동업하는 지인이 세무서를 들러야 한다길래 같이 갔다가 식사하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웬 남자랑 다정히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정이라는 말은 꽤 주관적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다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 세웠죠. 아가!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는 사람이랑 밥 먹고 가는 길이다. 근데 너는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아, 이분은 성현 씨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 지인이기도 하고요. 성현이랑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 그래? 근데 얘, 너 잠깐 나 좀 보자. 아들과 아는 사이라고 하니 마음은 놓이면서도 아닌 건 아니다 싶어 따로 옆으로 불러다 말했죠. 아무리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벌건대 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네? 아, 죄송해요. 저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성현 씨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 사이라서 어머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세상이 변한 만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해 그런 걸까요? 외간 남자랑 단둘이 만나 그렇게 외출하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 말을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딱 봐도 술을 좀 했는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곤 소파에 드러누워 자고 가겠다는데 보자마자 바로 며칠 전 일이 떠올랐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얼른 일어나. 혹시 싸웠니? 몰라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부부는 싸워도 한 이불 덮고 자야 풀리는 거야.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성현아. 진짜 잠이 든 건지 일부러 자는 척하는 건지 첫째 아들은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언제 가버렸는지 나갔더라고요. 이전에 없던 일에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들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거나 하는 행동은 한 적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부부 일이 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났나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목격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말해주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큰딸에게 첫째 아들이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아무래도 며느리랑 싸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큰딸과 상의를 하던 버릇이 있어 그리 깊이 생각지 못하고 한 행동이긴 했죠. 큰딸은 부부가 좀 싸울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동생이 집을 나와 잘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다 싶었는지 동생을 만나 알아봤나 봐요. 엄마, 일단 화해는 한 것 같아. 성현이 말로는 그래. 그래? 그건 다행이다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아유, 그러게. 내가 좀 이따가 하라고 했는데 성현이가 자기 동료 의사랑 올케 사이를 의심했나 봐. 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가 있는데 알고 보니 올케랑 알던 사이였나 보더라고. 성현이 말로는 올케 친구랑 사귀었던 사이로 만난 적은 없고 얼굴만 알던 사이래. 근데 그 의사가 전 여친이랑 좀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올케한테 좀 부탁을 했던 거지. 아, 그랬구나. 성현이가 둘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던 거고? 올케도 올케야.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남편이랑 일단 이야기를 했어야지. 말로는 그 동료 의사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몰래 만난 거라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고 했어. 신우질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성현이도 그런 일로 싸워서 엄마 걱정시키지 말라고 해뒀어. 나이도 먹은 것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도 속상하면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잘 풀렸다니 다행이다. 그때 며느리랑 만났던 그 남자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아들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였고 며느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려 만난 거죠. 그렇게 일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그 지역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빵이라며 가져다 주면서요. 마음이 예뻐 같이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형님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응? 아유, 아니다. 별일도 아니었다면서. 나는 그날 성현이가 대뜸 술에 취해서 찾아왔길래 좀 걱정했던 거야. 네, 별일 아니었는데 성현 씨가 오해하고 제 말도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좀 곤란했었어요. 다행히 오해는 풀렸지만요. 그래,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형님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형님 성격 아시잖아요. 얼마나 칼 같고 단호한지. 저희 부부 불러다가 아무리 싸웠대도 술에 취해서 어머님 집에 찾아가는 거 아니라고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그 사람한테 자초지종 들으시곤 저한테도 엄청 화내셨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가, 그럼 애초에 그럴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네가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고 성현이가 오해할 일을 안 만들면 너나 윤지가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부부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부부간의 일인데 왜 부부 밖의 사람들이 알게 하느냔 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자식들 찾아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뭘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냐? 이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연락할 일이라면 다시는 그렇게 심려 끼치는 일 없겠다. 죄송하다 해야 맞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건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큰딸이 세게 나오긴 했나 봅니다. 불러서 얼마나 냉정하게 굴었으면 안 그러던 애가 저렇게까지 나오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마치 그게 제 탓인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라니 저도 당황스럽죠. 애초에 부부 사이 일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부가 알아서 처리했으면 되는 일을요. 그렇다고 부부싸움하고 술 마시고 찾아온 아들을 모른 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당하게 다시는 싸워서 내 걱정시키는 일 없을 거라고 하더니 얼마 뒤에 또 첫째 아들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짐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애 등짝을 때리면서 야단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해야지 번번이 싸울 때마다 집에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아들은 할 말은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래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나 머리 식힐 때까지만 있을게요. 아이, 조금만 봐줘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엄마,
누나 말대로 좀 이따가 결혼할 걸 그랬나 봐요. 왜? 새아가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사고를 치면 수습이라도 하지. 이건 뭐 수습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배신감이 들어요. 뭐? 배신감?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들이 입을 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계속 두고 볼 수만도 없었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 갑자기 며느리가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기에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일로 걱정 끼치는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실은 제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저 실은 대학 안 나왔어요. 부모님 잘 사셨던 거 아니고 사망보험금도 없어서 이모네 얹혀서 어렵게 자랐어요. 화재가 난 집터 팔았는데 그 돈은 저 성인 될 때까지 먹이고 재워준 돈이라고 돌려주지 않으셨고요. 결혼식도 제가 왕복 비행기랑 호텔비 내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오신 거예요. 뭐? 아이 세상에. 피아노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했고요.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대학도 안 나왔다고 하면 성현 씨랑 차이 나는 결혼이라고 허락해주지 않으실까봐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알고 보니 전말은 이랬습니다. 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모네는 며느리를 버리듯 두고 떠나버렸고 혼자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대요. 피아노에 한이 있어 돈을 벌어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고요. 그러다 운 좋게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로 일을 했답니다. 친구와 함께 놀다 길거리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반해 쫓아다닌 거였어요. 며느리도 제 아들 첫인상이 좋아 만나보려고 했는데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어차피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았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포즈까지 받으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언젠가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 살았는데 아들 동창회 갔다가 같은 학교 나온 지인이 있어 들켰나 봐요. 아들은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있었지만 창피함도 있었던 거예요. 동창회에서 알고 보니 자기 아내가 학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오죽했을까요? 남의 일이라면 며느리 처지도 이해하고 싶었겠지만 제 아들 일이 되니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랬다고 한들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결혼을 하고 싶었냐고요. 며느리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결혼을 시켰을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국 시켰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듯이 아들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학력을 속인 것과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둘 중에 잘못을 고르자면 당연히 학력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결국 큰딸과 둘째 아들도 알게 되었고 집에 며느리 없이 형제들이 모였죠. 지금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데? 글쎄, 이제 학교 사람들은 다 알았으니 동창회는 어떻게 가나 싶고 동기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닌데 조만간 병원에도 다 소문이 나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 그게 아니라 형수가 그렇게 큰 일을 속였는데 다른 거 속인 건 없겠어? 그건 걱정이 안 돼? 다른 거? 더 찝찝하거나 신경 쓰이는 건 없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누나랑 성민이 말은 그거 말고도 더 속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번 알아봐. 올케한테 물어보던지 올케 친구를 찾아가던지. 설마 더 있을까? 없으면 다행이고 정 이혼 못하겠다 싶으면 깔끔하게 묻어. 마음 같아선 이혼시켜버리고 싶은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 이혼도 못해. 모르겠어, 나도. 넌 지금 사회적 체면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게 아니면 사실 별일 아니라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잘 생각해서 판단해. 너가 묻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별 수 없어. 그냥 모른 채 해야지. 아들도 많이 고민되었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야 있는데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으니 망설여졌던 거죠. 공부하면서도 좌절은 했어도 남한테 창피한 일 당해본 적도 없는 녀석이 오죽했겠어요. 결국 아들은 이틀 뒤에 결심했다는 듯 형제들을 다 불러다 말하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요. 며느리의 성장 과정을 아니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규모가 너무 크다고요. 과거를 묻어두고서라도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이었죠. 그렇게 이혼이 결정되었는데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나간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저도 아들도 모두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이혼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성현 씨 아이 잘 키우면서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잘할 수 있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다 첫째 아들을 봤죠. 아들도 저랑 비슷한 심정이었겠지만 아무래도 더 혼란스러웠겠죠. 여태껏 생기지 않던 아이가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찾아왔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친정도 제대로 없고 임신한 애를 내치자니 그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일단 아이 아빠로서 면이 서려면 그래도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수 있게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다 아들이 좋아서 한 거짓말인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애를 지우라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결국 아들은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며느리는 다시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며느리의 눈과 코를 쏙 빼닮은 정말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막상 애가 태어나니 어찌나 예쁘던지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도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은 또 첫째 아들과는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똑부러진 큰딸과 다소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첫째를 적절히 섞어놓은 것 같달까요? 어떨 때는 막내딸 같은 면도 있고 자라면서 큰딸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중재 역할도 했고요. 막내라고 마냥 막내 같지 않은 게 주변에서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위 삼고 싶어 했어요. 첫째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다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큰딸은 애초에 비혼 선언을 한 셈이니 그렇다 쳐도 아들들은 어지간하면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에요. 첫째는 대뜸 결혼 상대를 데려와 결혼했지만 둘째는 꽤 오래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선자리도 마다하고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들 손주도 받겠다. 이제 둘째만 결혼하면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생각이 없으니 한참 걱정을 했죠. 그걸 보고 첫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고민 많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뭘, 선자리를? 아유, 됐다. 내가 그동안 성민이한테 들이댄 아가씨만 여럿이야.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도 그렇게 마다하더라.
제가 도련님이 좋아할 만한 타입을 아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어머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어떤 앤데? 제가 학원 일할 때 알게 된 친구인데 잠깐 알바한 적이 있거든요. 바이올린으로 미국 음대 나온 애예요. 도련님이 귀엽고 애교 있는 타입 좋아하는데 딱 그 애가 그렇거든요. 어머, 그러니? 아유, 아무리 그래도 성민이 마음에 들어야 하지. 어지간하면 성에 안 차는 모양이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도련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가야죠. 둘째는 참하게 생긴 약사며 초등학교 교사를 소개해줘도 마다했어요. 직업이 상관없으면 네 형처럼 얼굴 예쁜 여자라도 찾아보라고 사진을 내밀어도 싫다고 하고요. 한편으론 제 형수가 워낙 미모가 뛰어나니 어지간해선 성에 안 차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첫째나 둘째나 이성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 형수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형수만한 여자 찾으려면 아무래도 결혼하기 힘들 텐데 싶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첫째 며느리가 소개해주면 뭐가 달라지려나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소개해준 그 아이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봐요, 어머니. 제가 잘 만날 거라고 했죠? 딱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정말 다행이지 뭐냐. 네가 고생했다, 아가. 제가 뭘요. 둘이 잘 맞아서 그런 거죠. 그래도 첫째가 나서준 덕분에 얼마나 다행인지요. 혹시나 헤어지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둘이 잘 만나 결혼까지 갔으니 인연은 인연인 거죠.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 말대로 귀염상이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인물이 워낙 좋다 보니 사실 누굴 데려왔어도 비교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도 어디 가서 빠진다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 귀엽고 어려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4배 아파 낳은 자식도 속은 알 수 없다더니 딱 그랬어요. 둘째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했구나 했고요. 어른 어려워하지도 않고 제 앞에서도 자기 남편 챙길 줄 아니 저는 또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까지 해서 집안의 겹경사였죠. 그렇게 둘째 며느리도 예쁜 딸을 낳은 후 어느 날 벼랑간 큰아들의 전화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집사람이랑 성민이 왔어요? 큰애기랑 성민이 말이냐? 안 왔는데? 니처랑 성민이를 왜 여기서 찾아? 아이씨,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아니, 아무것도. 일단 알았어. 신경 쓰지 마요. 난데없이 자기 마누라랑 둘째를 왜 우리 집에서 찾는지는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통에 뭐라 더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땐 그냥 서로 만나기로 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 뒤 성민이가 온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얻어 터졌는지 입이 다 쥐어 터져 있는 채로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 아이, 몰라. 별일 아니에요. 대체 누가 이랬냐니까? 아이, 형이. 뭐? 성현이가? 갑자기 성현이가 너를 왜 때려? 형이 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이 얼굴로 집에 들어가기 뭐해서 여기로 왔어요. 얘 성민아, 네 형이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이야? 오해 좀 있다고. 대뜸 주먹부터 쓰는 애가 아니잖아. 아이, 그냥 요 며칠 형수를 좀 만났는데. 큰애기를? 네가 큰애기를 왜? 아이, 뭐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아이, 몰라요. 그냥 형이 오해한 거야.
대체 어떤 오해를 했길래 동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아, 왜 자꾸 형수를 몰래 만나냐, 뭐 그런 거지. 아, 형 이상해요. 결혼하더니 좀 이상해졌어. 내가 무슨 형수한테 딴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너는 왜 큰애기를 따로 만나? 동생이 형아내를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뭐 물어볼 게 있었는데 형 앞에서 물어보긴 좀 그렇고 나도 내 사정이 있었어요. 말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나라고 뒤에서 형수 몰래 만나는 게 편했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다. 네 형이 그렇게 이유도 없이 의심하고 주먹질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야, 엄마도 나 의심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이, 나 좀 봐줘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해. 작은 애한테는 뭐라고 하고 왔어? 아니 어떻게 된 게 이것들이 하나같이 문제 있으면 집을 찾아와? 집 찾아와서 다행이지. 엄한 길로 새는 것보다 엄마도 집사람도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휴, 말이나 못하면. 둘째 녀석도 나름대로 말하기 힘든 고충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음 형제가 대화로 풀어야죠. 다 커서 30이 넘은 녀석들이 주먹질이 웬 말입니까? 누가 잘못을 했든 때린 쪽도 내 자식, 맞은 쪽도 내 자식이면 마음이 2배로 아파요. 뭘 어떻게 힘을 실어 때렸길래 입술이 저렇게 쥐어 터졌는지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둘째가 하지 말라더라고요. 제 마누라 보기 힘들다고 집에 안 들어간다더니 다음 날이 되니 아주 시뻘겋게 붓고 멍이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려나 했더니 마음의 정리가 됐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 볼낯이 없었어요. 맞은 쪽도 때린 쪽도 내 아들이라지만 때린 쪽의 어머니가 저 아닙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형한테 확실히 사과하고 아니면 확실히 사과 받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가더니만 그 뒤로는 잠잠했어요. 어렸을 때도 하지 않던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니요. 자식들은 30년이든 40년이든 아무리 키워봤자 똑같나 봅니다. 다 컸다 싶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을까 싶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요. 갑자기 큰딸이 아들 며느리들을 죄다 저희 집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전에 없이 화가 난 얼굴로요. 큰딸이 저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보통 문제는 아니다 싶었죠. 누가 말할래? 성현이 네가 말할래? 그냥 누나가 말해. 그래, 내가 말해야지. 말할 자격도 없다 너희들은. 엄마, 이것들 다 이혼시켜.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엄마 며느리들 다 한때 나가요 하던 애들이래. 어? 나가요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전까지 업소 나가서 남자랑 붙어먹고 술 따르면서 몸 팔던 애들이라고. 뭐?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몸이 휘청 돌아 쓰러질 뻔한 것을 큰딸이 잡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죠. 큰딸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것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요. 자기 마누라한테 문제가 있나 싶다고 생각한 건 둘째였답니다. 일단 자기도 좋아서 만나긴 했는데 영 찜찜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해요. 언제는 버클리 대학에 있었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줄리어드 대학이라고 하는 식으로요. 아는 친구들도 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같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뿐이고 결정적으로 영어를 못했대요. 카페에서 우연히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얼추 알아는 듣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으면 유학 가서 너무 고생하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 영어를 하려 하면 몸이 굳는다고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 애 같지 않더랍니다. 그건 그냥 감이었대요. 내내 의심하고 있어서 그런지 생긴 것도 아들을 닮은 것 같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제발 자기 의심이 잘못된 거라고 나오길 바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건 일단 어떻게 된 정황인지 알고 싶어 형수를 찾은 거죠. 일 끝나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 추궁을 했고 형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몰래 만나다 보니 오해로 번졌다고요. 첫째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데 둘째 아들은 직감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더랍니다. 결국 자기 누나를 찾아간 거죠. 큰딸은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싶어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 조사했대요. 둘째 며느리가 나왔다던 학교에 둘째 며느리의 입학 사실이 없었고요. 거기다 상견례를 했던 사돈들도 전부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불러다 다그치는 과정에서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대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뭐 저만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에 큰딸이 이것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싶어 첫째부터 조사를 했더니 가관이 그런 가관도 아니었대요.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는 꽤 알아주는 비싼 바에서 주로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술을 따랐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가볍게 대화하면서 술 상대를 해주고 팁을 받는 형식이지만 남자 잠자리를 상대하는 일도 있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 얘 이모네랑 살지도 않았어. 부모가 화재로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뒤로 쭉 보육원에서 산 거야. 그래요. 이모랑 살았다는 건 거짓말인데 저 한 번도 2차 간 적 없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그냥 순전히 말상대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이게 아직도 할 말이 많은가 보네. 그럼 시우는? 네? 그럼 시우는 누구 아들인데?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시우는 이 사람 아들이죠. 뻔뻔한 게 어디서 덜 떨어진 내 동생 꼬셔가지고. 엄마, 성현이 이거 순 헛똑똑이야. 공부시켜서 치과 의사 만들어 놓으면 뭐해? 업소 다니던 애한테 속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 새끼 완전 뻐꾸기였어. 이거 봐. 큰딸이 제게 건넨 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지에 따르면 첫째 아들 손주도 제 아들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네 시우도 둘째네 은서도 애들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내 친손주들이 아니라고? 이것들 다 짜고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보니 형제가 덜 떨어졌다 싶었는지 둘째까지 끌어들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이라고.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뭐냐? 큰애야, 네가 말해봐라. 이게 다 사실이냐?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묻잖아. 어차피 저 사람도 저 껍데기만 좋아한 거예요. 저 예쁘다는 이유로 다 괜찮다고 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 사람 배신할 만한 짓 한 적 없어요. 네 아들이 그 증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건 이 사람 동료가 제 고객으로 왔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제 약점 쥐고 있어서 어쩔 수 없던 거예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평생 숨기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잠깐, 뭐? 그러면 그 자식이 신우 친부란 말이야? 나도 몰랐어. 낳고 나서야 혹시나 했었던 거야. 야! 조용히 못해? 그럼 둘째는 왜 둘째까지 저런 여자일 갖다 붙인 거야?
그건 그냥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혹시나 도련님 더 괜찮은 여자 데려와서 어머님 며느리 삼으면 어쨌거나 떳떳하지 못한 저보다 나을 텐데 그게 싫어서요. 뭐?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농락했어. 너희 법적으로 내가 완전히 짓밟아 버릴 테니까 각오해. 저도 평범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형님도요, 저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다고요. 가진 거라곤 얼굴 좀 예쁘장한 거 말고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어딜 나를 갖다 붙여? 야,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자기 상황 탓하면서 너처럼 더럽게 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답게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좀 속아주면 어때서요? 좀 그냥 넘어가주면 어때서요? 이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다 그렇게 살았을 거라뇨. 제 몸이 편하고 싶어 그런 일을 택했으면서 두 아들도 모자라 제 딸까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첫째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고도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 몸 하나를 지탱하고 서 있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드디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평범한 행복들이 죄다 거짓이었고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싹싹하고 아들 내조 잘하는 며느리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정말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너는 지옥에 갈 거다. 넌 지옥바다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거야. 끝까지 잘못했단 소리는 안 하더군요. 큰딸에게 봐주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 작사를 내버리라고 했어요. 큰딸은 법 공부를 해서 아는 법 쪽에 사람이 많았고 없더라도 100%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이었죠. 사기죄,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은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속였으니 속아 넘어간 쪽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들만 봐도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나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던 둘째는 그렇다 치고도요. 첫째가 그렇게 등신같이 여자한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부 말고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기 결혼이었으니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아냈고 자식들 호적 문제까지 아주 엄청 바쁘고 복잡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료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까지 했고 일은 그만뒀다고 하고요. 잘근잘근 씹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다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한 번만 봐달랍니다. 잘못했다 한마디도 안 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 그 돈 갚을 능력 안 돼요. 애까지 있는데 그 돈 갚아서 어떻게 살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했다. 그 한마디면 해결되는 일이냐? 그동안 몇 년을 우리 가족을 기만했냐?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예,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네 대답이냐? 형님이 이런 일 했대도 이러실 거예요?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럼 이런 일이 있더라도 딸처럼 대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도 없어서 주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줄 돈도 없다고요. 솔직히 그 돈 안 받아도 살잖아요. 근데 전 죽어요. 그래, 네 말대로 그 돈 안 받는다고 우린 안 죽는다. 그 더러운 돈 받아봤자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그 돈이라도 안 받으면 우리는 대체 뭘로 보상을 받아야 하냐? 이 늙은 나는 그렇다 치고 너를 사랑해서 가족으로 들인 내 아들 인생은 뭘로 보상이 돼?
성윤 씨는 능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겠죠. 근데 전 애까지 딸려서 앞으로가 더 막막해요. 왜 항상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저만요? 힘들다고 다 너처럼 사는 줄 아니? 정돈이 없으면 너 일하던 데 가서 술이나 따르고 말상대나 해주면 금방 돈 벌지 않겠냐? 그게 네가 세상 사는 방식이지 않냐? 그리고 네 자식이 크면 똑바로 말해라. 네가 남자들한테 웃음도 팔고 술도 팔고 몸도 팔아서 키웠다고. 끝까지 찾아와서 내 자식 힘들게 하면 나는 네 자식 찾아가서 몸 팔아 번 돈으로 네가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어머니.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죗값이나 달게 받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저 고분고분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저런 면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이해도 하기 어렵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을 했다더라도요. 자기 욕심에 사람을 속이고 들어온 것은 말도 안 되죠. 사람을 믿고 마음을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저나 우리 애들이 저 버러지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까요? 그나마 똑부러지는 큰딸이 있었으니 망정이에요. 두 아들들이 어설프게 당하고도 그대로 살았을 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첫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난 후에 소금 한 바가지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정말이지 죽기 전에 그 얼굴 다시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제 눈에 띄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